안녕하십니까. 박진영의 마키아벨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시대의 농객 변희재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설날에 뭐 특별히 행사가 있었나요? 설날에 저희는 이제 저희 부친이 이 기일이 1월 1일이어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신정을 세는 비슷하게 돼버려서 네네. 그래서 이제 그냥 구정 때는 그냥 편안하게 가족들끼리 식사만 하고 네네. 저는 이제 모친이 계신 강화도에서 좀 산 좀 타고 왔습니다. 네. 그러시구나. 네. 강화도에 가서 이렇게 또 뭐 하늘이라든가 새해 또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윤석열 퇴진의 결심을 그렇죠. 다지셨나요? 네, 그것도 구상도 세우고 또 이제 같은 저 방송사 PD가 같이 와가지고 새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윤석열 퇴진을 위한 프로그램인데 네, 그 기획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 저도 가고 싶네요. 제가 산도 좋아하고 근데 약간 저하고는 약간 뉘앙스의 차이는 있습니다. 광의의 퇴진, 저는 법률적으로 탄핵. 예. 오늘은 나경원 전 의원이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한 이후에 국민의힘의 변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아니 이거 우리 책 속 얘기부터 앞부분에 먼저. 책 소개부터 할까요? 네. 출판기념회 얘기부터 해가지고. 네. 한 출판기념회 하셨습니까 지금? 예, 출판기념회를 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네네. 이 설 연휴 이제 다음 날 했는데. 네네. 하여튼 뭐 제가 이제 초청 연사를 태극기 멤버들 촛불 멤버를 배분해서 한 5대5 정도로 해가지고 좀 재밌는 축사들이 많이 나왔죠. 몇 분 정도 오셨어요? 우리가 80석 했는데 뭐 80석 정도 더 채워졌을 정도로 해가지고 했었는데 하여튼 태극기 쪽은 태극기 쪽대로의 이제 입장을 얘기하는 거고 촛불은 촛불 쪽 입장에서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윤석열의 이 퇴진 운동에서의 관점이 태극기 쪽은 대통령이 돼서 못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이미 검사 때부터 상습적 조작 날조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 그런 주장하는 거고 이제 촛불 쪽은 대통령 돼 보니까 이게 하는 짓이고 완전히 이거는 뭐 엉망진창이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묶어 놓으니까 태극기는 검찰의 조작 수사를 위반했던 것이고 촛불은 국정농단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이 윤석열과 한동훈은 태극기와 촛불을 둘 다 배신했다라는 이제 저희 이제 책 제목에 딱 정확히 드러나더만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어떤 분들이 오셨나요? 우리가 알만한 분 중에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하고 안진걸 소장님, 김용민 이사장, 임세은 전 부대변인하고 임세은 씨, 뭐 꼭 촛불 쪽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박동희 야구 전문 기자. 그 야구 전문 기자 그분이. 박지훈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네요. 우리 태극기 쪽에서는 이제 저한테 태블릿 조사를 처음 시켰던 저 김경재 자유총연맹 총재. 김경재 총재도 오셨어요? 네, 김경재 총재 오셨고. 사실 이제 태극기 쪽은 윤석열 퇴진이라는 구호를 제가 외치는 거 알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서 제가 많이 초청을 못했어요. 근데 김경재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입장이 반윤 입장인가요? 비판은 하는데 바로 잡아보자는 입장이 대부분의 이제 이거 태극기 쪽의 입장은 그런 경우죠. 비판은 하는데 퇴진은 이러지 않냐 이런 입장이죠. 사실 그런 분들은 민주당이나 야권이 좀 만날 필요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윤석열이 그러니까 보수에서도 좀 경륜 있는 사람치고 윤석열이 잘하고 있다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잠재적으로 이제 윤석열 퇴진에 동참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나는 그의 겨울 저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자, 이 책입니다. 재밌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건 제 2 태블릿 PC, 장시호 태블릿 PC 조작 문제로 인해서 윤석열 한동훈을 지금 걸었는데 제 1 PC,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JTBC 태블릿 PC가 있어요. 많이 알려졌죠. 근데 이 PC는 우리가 내부 파일을 입수했기 때문에 사이버 포렌식으로 분석해서 조작을 잡았는데 1 PC는 그걸 안 줘요. 최서원 씨가 승소했는데 안 내놓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외적으로 잡는데 계약서 유조건이 있어요. 이 책에 정확히 나와 있는데 1PC의 계약서를 유조해버린 겁니다. 왜 유조했냐면은 실사용자인 김한수가 요금 납부한 사실을 은폐하다 보니까 계약서를 새로 써가지고 마치 법인카드로 자동 납부를 시킨 그 유조거리가 있는데 그게 SKT가 같이 공모가 돼 있거든요. 그 SKT에 근데 이 계약서 유조를 제가 발견해가지고 최태원 회장에게 공문을 보냈어요. 이거 실무진이 계약서 유조니까 잡아달라. 그럼 재벌 총수가 받았으면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갑자기 최태원 회장이 SKT 회장으로 부임해 오더니 제가 SKT를 재판으로 걸었어요. 계약서 조건으로. 2차 계약서를 또 위조해 버렸다 걸렸습니다. 이 걸린 게 이제 어제 바로 확인됐는데 이제 이거는 글쎄요. 지금 한동훈 장관에게 제가 공문을 2번 보내고 있는데 도망 다니는데 SKT는 어떻게 보면은 범국민을 상대하는 기업이 오너까지 개입해가지고 박 대통령 탄핵 사건은 물론 그걸 파헤친 언론인 사건의 재판에 상습적으로 계약서를 위조했다. 이거 심각한 사태죠, 이거는. 그래서
제가 또 최태원 회장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자백을 해라. 당신 위조한 거. 그리고 또 무시하면 이제 재벌의 저승사자 안진걸 소장의 민생경제연구소 들어가서 최태원 씨 자백을 이끌어내겠다. 2월 안에. 네. 그러면 이제 사실 이 사건은 아무리 한동훈, 윤석열이 도망가도 최태원 입에서 술술 나올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책에 뭐 전반적인 이야기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1피씩했고 이거 지금 뭐 편집 안 해도 됩니다. 전혀 겁먹지 마세요. 최태원이 꼼짝 못하니까. 네. 제가 다 책임질게요. 예. 문재인 정부 동안 SK가 잘 나갔죠. 잘 나갔죠. 잘 나갔고 재계 서열 순위가 바뀐 거 아시죠?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 지금 같이 붙어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번에 다보스 포럼도 옆에 같이 붙어가지고 정말 황당한 얘기를 했는데 글로벌 기업에 총수한 사람이 건배사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김건희 여사에게 우리가 술 한 잔과 건배를 허락받았습니다. 완전히 그냥 아부아첨하고 있더만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온 해석 중에 하나가 김건희 씨가 과거에는 전방 장사 수준이었는데 뭐 이 공간 건축 재건축 의혹이나 이런 게 나왔을 회사들 수준이 정말 허접한 회사들이었는데 지금은 커졌다라는 이런 지금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최태원 씨는 계약서 위조 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이 윤석열 그 검찰 사단에 같이 개입을 한 거예요. 공범자 최태원 씨는 그런 정도 사람이니까 아는 거지. 김건희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그 사람이 그냥 헛소리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같이 원팀이에요, 원팀. 최태원은 이 윤석열하고. 그래서 최태원 씨 자백을 끌어내면요, 윤석열 무너뜨리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제가 뭐 다 동의할 수는 없고 변희재 대표님의 편집만 해주시면 돼요. 예, 편집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변희재 대표님의 강력한 주장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제가 이제 JTBC를 보니까 홍석현 회장도 조금 요즘 입장이 바뀐 것 같아요. 보면은 중앙일보는 어느 정도 이제 윤석열 정부와 거리두기 그런 입장을 가지는 것 같고 JTBC는 또 일부 또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기도 하더라고요. 그게 조금 이제 중앙과 JTBC가 조선하고 비교했을 때 한두 발 떨어진 건 분명하죠. 윤석열 정부하고. 그리고 동아는 한 세네 발 떨어져 있고. 세네 발 떨어졌고. 그게 뭐 다른 이유가보다는 조선이 그냥 너무 붙어버리니까 이게 시장 비즈니스 면에서도 한두 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사실 지금 더 떨어져 있는 동아가 제일 그나마 괜찮죠. 이건 나중에 좀 이제 장기적 비전을 봐도 지금 조선이 너무 밀착해 있어요. 조선이 너무 밀착해 원래 있다. 사실은 이 보수 정권 들어왔을 때 원래 조선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스타일인데. 그렇죠. 박근혜 정부 때 그랬죠. 원래 그래서 공격을 해가지고 무너뜨리던 이런 스타일인데 이상하게 조선이 윤석열하고 한 몸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 때부터 뭐 조선이 뭐 깊이 개입해 있었다는 거죠. 아마 JTBC 태블릿만 얘기돼서 그렇지만 사실 조선이 한 것도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거 한번 저희가 심층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언론사들이 지금 건설업이라든가 부동산 이쪽에 관심이 많아요. 실제로 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재산도 엄청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와의 밀착 의혹 이런 거 한번 심층 취재 한번 해봐야 돼요. 그 아마 저 지역기관지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어차피 언론사로 돈을 버는 구조가 안 되다 보니까 그거 현안돼 있을 겁니다. 아마 이 부대 사업 가지고. 나경원 전 의원이 불출마하자마자 드랍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 당의 중진들을 모아놓고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김건희 씨도 초선들 몇 명을 찍어가지고 불러서 이제 식사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단합대일 수도 단합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김건희 입장에서는 이제 나경원이라는 정적을 쳐낸 이제 전승절 전승절 파티에서 여성 의원만 딱 불러가지고 그 나경원 의원이 솔직히 미인은 맞잖아요. 미인 맞죠. 요즘 많이 좀 늙으셨지만은 정말 미인이었고 서울대 법대 판사 출신의 사학재벌 딸이고 그래서 여성들의 시기심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나경원을 같이 다니다 보면은 많이 싫어하는 경우에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변희재 대표님은 뭐 훤칠하고 미남이어서 남자들의 질투 이런 거 없었습니다. 저는 늘 이 밑바닥에만 있었기 때문에 저는 뭐 상층부로 간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나경원 의원은 4선 의원의 원내대표까지 하고 이랬기 때문에 동료 의원들도 굉장히 시기심이 많아서 저는 김건희 여사가 그걸 잘 활용해서 여성 의원들을 확 불러 모으면서 이제 나경원 정적을 쓰러뜨리고 이제 자기 정치를 시작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초선 불러 모으는 건 별게 아니고 이제 이 김건희가 초선 의원들 여성 의원들 불러 모으고 이제 그 비례와 이제 지역구를 나눠서 부른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남성 의원들의 부인도 또 불러 모은다. 근데 그
대통령의 배우자가 의원들의 배우자를 모아서 식사하고 이런 적은 있었던 것 같은데 의원들을 따로 불러서 식사했던 거는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어제 이런 해프닝이 있었는데 이제 어제나 이제 녹화해서 그런데 여성 의원들 모아놓고 오찬을 한다라는 것이 기사가 삭제가 됐습니다. 나왔다가 엠바고 오겠다고. 그러니까 허위 사실이어서가 아니라 엠바고 오겠다고 삭제했다는 얘기는 그대로 했다는 얘기고 그날 바로 주한 대사들의 부인들을 또 불러 모아서 대통령실에서 만찬을 열었는데 그런 것도 제가 처음 봐요. 대사의 부인 부부 동반으로 만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만찬 때 그것도 아주 특별한 날에 근데 대통령 영부인이 예를 들면 주미 대사의 부인 부르고 주일 대사의 부인 부르고 또 여성 대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남편 부르고 이래가지고 한 10명 같이 식사한 이제 이 사진이 나오는데 이런 경우도 처음 봅니다. 이거. 참 화약이 대단하시네. 아니 대사의 부인은 아무것도 아니거든.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일반인이야 일반인. 일반인은 왜 불러? 그래서 야, 이 김건희식의 이제 이 광폭 행보가 나오는구나. 뭔가 보니까 외국 영화 잘못 보신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 외국 영화에서 저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외국 영화에서 자기가 여왕이라고 해서 만약 이 영화를 무슨 대통령과 본 게 아니라 무슨 왕비나 여왕으로 지금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저기 영화 베르사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뭐 또는 뭐 엘리자베스 그렇죠. 시대 이런 거 본 것 같아. 뭐 천일의 앤 이런 거 본 것 같아. 17세기, 16세기 그 유럽 왕실 영화를 그렇죠. 그런 거 본 것 같아 느낌이. 자꾸 불러서 파티하고 뭐 부르고. 근데 또 하필이면 또 지금 전당대회가 연결돼 있어가지고 그리고 전당대회 지금 사실상 개입한 정황이 농후하죠. 그래서 나경원이라는 자를 쓰러뜨리고 또 자기의 이 마스코트 강신업이 또 이제 출판기념회를 성대하게 해가지고 그거 굉장히 재밌었던 게 강신업이라는 사람이 정계에서 그렇게 유력 주자가 아닌데 이 행사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했어요. 컨텐츠가 영상이나 저희 같은 경우 행사는 수도 없이 보기 때문에 선수들이 붙었네요. 사회자와 이 나오는 이 공연자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내가 부른다 사회자를 A급을 못 불러요. 돈을 아무리 줘도 내가 한다고 하면 안 와. 그래서 근데 강신업 그 행사에 앵커나 사회자나 이 공연단이 수준급이 온 거예요. 그거 중요합니다. 어디서 이거 어느 컨텐츠가 기획해 준 거 아닌가. 출판 기념회 할 때 사회 누가 봤습니까? 오영국 대표라고 무명의 이제 대구의 운동가가 보는 그렇게 되는 거고. 제가 출판 기념회 할 때 정영진이 봤거든. 난리 났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영진이하고 이제 개인적인 친분이 오래돼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정치적 위상이 없으면은 사회자가 돈을 아무 주도 안 오거든요. 이게 리스크가 있으니까. 근데 여성 앵커가 딱 나오고 국악인도 나오고 이게 뒤에서 기획사가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에요. 붙었네. 뭐 강신업이가 무슨 자기 사무실 개인 사무실 크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김 여사가 도와준 게 아니라. 큰 로펌의 대표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것도 아니고. 결국은 기획 집단과 그다음에 재력이 있는 후원 그룹이 붙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김 여사가 콘텐츠 전문가 아닙니까? 그런 콘텐츠. 그렇죠. 그래서 같이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면은 지금 강신업 변호사가 어느 수준까지 갈 것 같아요? 아니 그 재미있는 게 지금 다 아웃을 시키고 있잖아요. 일단 나경원 쓰러뜨렸고 유승민 의원 지금 여기도 질의서가 있는데 나왔을 때 무슨 실익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안 나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니 나와서 윤석열은 막 깐다. 이건 여당 당대표를 잡는 자리인데 윤석열을 깔려면은 이제 밖에서 까야지. 어쨌든 현재 여당의 당원들은 윤석열의 비판적이어도 윤석열과 함께 가겠다는 이 분위기잖아요. 아까 제가 김경재 총재를 소개했듯이. 그런데다가 이미 갈라쓴 사람이 출마해서 깽판 치겠다밖에 안 되거든 이거는. 그럼 유승민도 안 나와. 이제 안철수 또 이제 집단으로 이제 뭐 물어뜯고 하겠죠. 이제. 제가 보기에는 뭐 이 장모 씨 등이라든가 몇 사람이 초선 의원들 삶아가지고 안철수는 결국 배신한다 이런 메시지 몇 번 나올 겁니다. 벌써 이제 주가를 띄웠다 뭐 시비 걸고 뭐에 대권주자가 왜 나왔냐 이제 이 총공격에 들어갈 거고 좀 다 아웃이 되니까 조경태라는 사람이 좀 바른 말 했던 사람이니까 이제 조경태 씨가 이제 의욕을 잃은 것 같아요. 뭐 그래봐야 한번 한 5% 나오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럴 바에야 경선 왜 하냐 이런 말까지 하는 거 보니까 조경태 씨도 나가야 될 의욕도 상실한 것 같고 그러면 다 안 나와버려 지금 하는 스타일이. 그럼 김기현하고 강신업 분나요? 아니 내 말이 나올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윤상현 씨도 좀 약간 비판적이거든 윤석열 정권에. 그럼 나가서 얻을 게 하나도 없어요. 나가서 윤석열 깐다?
나중에 공천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윤상현 씨는 공천에서 탈락해본 승경험이 있기 때문에 본인 공천 받는 게 중요하지 당권에 큰 욕심이 그러니까 없대요. 지금 만약에 이제 이 사람 수도권이기 때문에 네. 나가서 공천 받으려고 윤석열한테 아첨했다가는 본선거에 불리하고 나가서 또 바른말했다가는 찍혀가지고 괜히 공천 못 받고 나가야 돼 이유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황교안 정도는 그냥 나올 것 같고 그럼 강신업, 황교안, 김기현 이 정도 붙었을 때 지금 강신업은요 어제 출판 기념회 때도 그냥 김기현이를 그냥 박살을 내버립니다. 아 김기현을 비판을 해요? 김기현을 비판해요. 그럼 이게 뭡니까? 부부 대결입니까 이게? 서울법대 판검사 애들 다 끝장내야 된다. 윤석열 망치는 주범이다 하고 막 까버리고 있어요 지금. 부부 대결인가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왜 나경원을 날렸겠습니까? 서울법대 판검사의 여성의 상징 아닙니까? 그런 게 있네. 실제로 이게 생각을 해보면 그 미주에 있었던 언론이 뭡니까? 선데이 저널입니까? 그쪽에 나왔던 이야기와 강신업의 메시지와 일관성이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김건희와 이 나경원의 갈등하고 쫙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강신업하고. 그래서 강신업은 당대표 되면은 박영수를 잡아버리겠다. 이 판검사 세력의 우두머리 박영수를 구속시키겠다. 이게 뭐야? 윤석열 정부가 망하는 건데. 아, 이거 윤석열까지 치겠다는 거죠, 이거 거의 사실상. 야, 그러면서 이제 김기현하고 강신업이 완전히 대조적인 게 나왔는데 김기현은 이제 정적들을 다 쳐버렸기 때문에 당선이 확정된다 보고 이제 의원들의 반란만 없으면 되니까 맨날 이 당에 나오는 레파토리가 있어요. 상향식 공천하겠다. 이거는 김무성 때부터 나온 얘기인데 현역 의원들 그대로 공천 주겠다. 물갈이 안 하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아예 문서화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요 이야기는 민주당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상향식 공천이라는 게 지역구에서 500명, 1000명 당원 관리하는 현역들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컷오프를 해서 현역 의원 평가를 해서 한 30% 정도 날리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때 김무성이 서청원을 이겼을 때도 김무성이 그걸 내놨거든요. 100% 사양식 하겠다. 그래서 김무성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기현이 그 작업 들어가는데 강신업은 무차별 물갈이 하겠다. 특히 영남권 쓸어버리겠다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강신업은 윤석열과 김건희의 오다를 받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저는 김건희하고는 거의 오빠 여동생 관계일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강신업이 김건희의 따까리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최소한 동급이다. 동급이나 약간 오빠 같은 느낌. 두 사람의 관계가 형성된 건 한 10년 넘었죠 벌써. 드러난 게 10년인데 이 김건희도 그렇고 강신업도 그렇고 사실 과거에 어디 있었는지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신업은 변호사잖아요 최소한.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 얼마 안 됐어요. 나이 40대서 됐기 때문에 이 강신업이 그러니까 변호사 되기 전에 어디서 뭐 했는지가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고 학원 강사했다 그러는데 강신업 나이 또래에서 이렇게 고시를 어쨌든 20년 동안 보지 않았겠지만은 강신업 60 정도 안 됐나요 나이가? 지금 60 됐죠. 그러니까 40대 중반에 변호사가 됐는데 윤석열도 마찬가지고 구수 10수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산에 들어갔을 그때 같은 경우는 산에서 거의 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전공 만났나 그러면 산에서? 거의 다 거기서 무속을 배워요. 고시 했던 사람들은. 근데 이제 강신업이 어느 산에서 어느 절에서 김건희 만났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야, 아니 저는 윤석열, 김건희, 강신업 뭐 이런 분들 나무 위키에 종교 뭐라고 나와 있는지 궁금해요. 없을 것 같아요. 없죠. 안 나오지. 같아. 근데 이제 윤석열은 이제 김건희는 구약성서를 외운다. 그래가지고 김영민이 고소했잖아요. 허위사실 유포로. 그래서 김건희와 강신업이 어디서부터 언제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단지 김건희가 주도했던 단체, 그 장애인 무용단체에 강신업이 이 간부로 올라와서 김건희 측근들과 어울렸다는 것만 공개돼 있는 그러면은 그 당시에 변호사하고 김건희는 사실 별 볼 일 없는 뭐 사회적 지위잖아요. 그렇죠. 그냥 컨텐츠 브로커죠. 그러면은 강신업이 좀 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위치에서 뒤에서 이제 후원해주고 도와주는 뭐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랬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김건희는 이제 일단 그 윤석열과 함께 다니는 서울법대 출신의 이 법조계를 싫어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은 뭐 우리도 잘 알 거예요. 서울법대 나와서 판검했던 사람들은 우리 같은 사람도 멸시하는데 제가 정말 황당한 경우를 한번 당했는데 서울법대 나온 이제 고위직 출신들 모임이었어요. 얼떨결에 한번 따라갔는데 누구 이제 서울대 사회학과 나온 사람 이야기가 나왔어.
사회학과 나온 애가 그렇게 똑똑해? 와, 충격했어. 우리처럼 서울대 못 나온 사람들은 아예 인간도 아니야 그러면. 진짜. 이희창 씨가 네. 서울법대 또 판사 출신 아닙니까? 네네네. 그 자기 따라다니는 기자 중에서 고대 출신이 있어서 야, 네. 그 대학 나고도 기자할 수 있냐? 이 수준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서울대 다른 과 나온 사람들도 무시하는데 김건희를 사람 취급했겠냐고 모였을 때.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김건희 이제 싫어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를 그대로 했을 거라고. 네. 그 김건희도 경멸하고 강신업은 또 이제 고대 동문과 출신에 40 넘어서 변호사 했으면요. 서울법대 판검사 출신은 그 법조인으로 보지도 않을 거야 아마. 그렇지. 여기서 김건희와 이 강신업의 연결고리가 있어서 강신업이 정말 세게 서울법대 판검사 세력을 끝장내는다고 윤석열 만나가지고 다 끝장 쫓아내겠다. 이게 공약이고 박영수는 잡아넣겠다. 권순일 잡아넣겠다. 이게 과연 강신업만의 생각이었냐는 거죠. 이게 김건희도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김건희 씨가 자기 남편을 치겠다 이렇게 들리는데 잘못하면은? 만약에 윤석열이가 서울법대 세력에 계속 비호한다면은 칠 수 있는 수준의 발언들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결국 공천 물갈이가 핵심 문제인데 집권 여당에서 이제 당권을 잡을 이유는 물갈이해서 윤석열 인사하고 김건희에 꽂아야 되는데 역시 서울법대 판검사 기득권성의 김기현은 이제 안 하겠다고 선언했어. 안 하겠다고 쉽게 얘기하면. 영남권은 100% 먹고 있기 때문에 영남권을 쳐야 되는데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다음 공천에 윤석열 김건희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장을 하시는 거네요. 근데 문제는 저렇게 김기현이가 안 해버리면은 윤석열 목이고 김건희 목이고 없는 거죠. 이랬을 때 최종 갔을 때 누구 손들어 주겠냐? 김건희 말할 것도 없고 윤석열도 저렇게 식으로 가면은 강신업 손들 수밖에 없어요. 제가 들은 이야기는 이제 변 대표님하고는 조금 다른데 결이 어떤가 하면은 윤석열이 이 내부 정치 이런 거는 굉장히 잘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편가르고 누구를 왕따시키고 누구를 쳐라 뭐 이런 거 하고 잘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검찰하는 동안에 단련이 됐기 때문에 자기 사람들을 심으려고 하는데 김건희 씨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땡깡을 피운다고 그래야 되나? 땡깡을 피워가지고 자꾸 말썽을 일으켜가지고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한다. 뭐 요 정도 이야기까지 들었거든요. 아니 예를 들면 뭐 이럴 수 있겠죠. 어쨌든 물갈이를 해야지만 윤석열이고 김건희고 사람 꼴릴 텐데. 네네. 윤석열은 좀 이제 공작형으로 좀 조심스럽게 한다면은 김건희는 이제 강신업 앞세워가지고 그냥 무차별 학살. 무차별 학살 이제. 지금 그렇게 공약을 내놓고 있고 여기에 또 환호하는 세력이 범전광훈 태극기 세력이에요. 야. 왜냐하면 여기 이 범 태극기 세력은 원래 이 기득권 정당에게 노비처럼 이 굴려먹은 자들이거든요. 그렇죠. 뭐 필요할 때 써먹고 이제 버리고 써버리고. 정광훈이 지금 토사구팽 낼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에 갔는데 아니 당원 10만 명을 몰아넣고 당권이 효작한 사람이 지금 미국을 왜 갑니까? 지금. 근데 정광훈이 2월 15일 날 이 선고가 있어요. 근데 이미 구형을 4년 받아버렸어요. 무죄 나올 수가 없구나. 징역형이 거의 확실한데. 징역형까지 나온다고. 이게 이제 사실은 전광훈이 너무 김건희를 많이 팔고 김건희하고 만났다 전화 받았다 하고 내가 당권을 잡는다 공천권 내가 계산다 이러다가 내가 볼 때 그냥 쫓겨난 것 같은데 어쨌든 정광훈이 자기 말로 10만 명 집어넣고 여의도에서 분석할 땐 최소 3만 명을 집어넣었다 정광훈이. 그러니까 정광훈이 필요해 김건희나 이제 강신업 입장에서는. 그래서 정광훈이 미국 가서 딜을 칠 수 있죠 김건희나 강신업이랑. 내가 넣어줄 테니까 구속은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정광훈이 과연 2월 15일 안에 돌아오느냐 한국에. 그리고 돌아왔을 때 15일 날 선고가 얼마 나오느냐. 이게 이제 의외로 중요한 사안이 되는 거죠. 정광훈 입장에서 실제로 실형을 받더라도 뭐 집행유예 정도만 돼도 만족할 수 있겠네요. 근데 그게 집행유예가 3년 이하 구형 나왔을 때. 4년이니까. 4년은 제가 알기로 집행유예가 없고 또 정광훈은 이 선거법은요 상습범이어서 집행유예가 될 수가 없는데 뭐 이 정권에서 봐주면 하겠지. 그래서 미국에 가가지고 지금 으쌰으쌰 협상 중일 수가 있어요 정광훈은. 황당무계하지만 이런 경우는 있지 않을까요? 김기현 당대표, 사무총장 장제원, 인재영입위원장 강신업 어떻습니까? 이제 그런 이제 타협안이 실제로 이제 강신업의 존재를 좀 아는 사람들은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강신업 어제 발언하는 거 볼 때는 이게 도저히 이게 이 사람이 그렇게 타협해서 들어갈 이 인간 캐릭터가 아닌 것 같아. 그냥 뭐 아니면 도로 밀고 가는 스타일이지. 저는 이럴 때 어떤 느낌을 받냐면은 강신업의 꿈은 대통령이다.
아니 이번에 공약하는 거 보세요. 다 대통령 공약이에요 지금. 이게 강신업의 꿈은 대통령이다. 네. 뭐 물론 황당무계합니다.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 천지입니다. 보통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국회의원 초선되는 순간에 바로 대통령 꿈을 꾸지 않을 거면 국회의원 하지 마라.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강신업의 공약을 30개가 다 대선 공약입니다. 당대표 공약이 아니에요. 하나하나가 다 지금. 뭐 일단 뭐 광화문에 이승만 뭐 박정희 동상 세운다 이거 당대표 갈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윤석열 동상은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거 슬쩍 뒤로 좀 빼놨고. 그 저기 윤석열 동상 세우면은 제가 옆에 근처에서 계란 가게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제 김건희 동상으로 바꾸겠지. 그리고 뭐 군가 산점 뭐 폐지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대권 공약을 내놓고 있어요. 근데 나름 보면은 오히려 김기현보다 내용적인 준비는 더 했네요. 그 철학적 사고는 있구만요. 보니까. 아니 제가 그 강신업의 그 헌법과 운동화라는 책을 제가 읽었는데 네. 최소한 이 사람이 정치권의 기득권, 그 사법계의 기득권을 척결해야 된다는 의식은 확실해요. 이건 이 사람이 처해 있는 존재도 그렇고 제가 경험담도 있고 대법관들 출마 금지, 개혁 금지 조항 밀었다가 사법 보복을 당했어요, 이 사람이. 표현하자면은 이제 극우 급진주의 운동가네요. 그렇죠. 극우 급진주의 운동가. 그래서 나는 그냥 기득권 그대로 가는 김기현이 하는 것보다는 바닥에서 어쨌든 판을 얻겠다는 강신업한테 좀 기회를 주는 게 맞지 않냐. 보수 입장에서. 그래서 신혜식 대표도 지금 이제 어제 강신업 그 행사에 갔었고, 물론 신혜식 대표는 저 김기현하고 가깝지만은 신혜식 대표가 어쨌든 보수 밑바닥 운동가의 맏형이거든요. 네. 이번에 최고위원 출마하는데 그 자꾸 김세희랑 엮여서 그런데 신혜식 대표 쪽은 저 가세형 같은 범죄 행위를 저지른 적은 없어. 그러니까 안정권이나 저 가영석이나 김세희처럼. 그냥 내 입장에서는 같이 태극기 운동하다가 어떻게 윤석열을 지지할 수 있냐 이런 아쉬움이 있을 뿐이지 이 사람 범죄 행위 저지르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신혜식, 전광훈, 강신업이 좀 잡아서 한번 좀 판을 들어 엎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는 김에 윤석열까지 들어 엎어버리고. 이게 보통 이제 우리 극우 급진주의 운동하면은 히틀러 이야기를 많은데 히틀러가 굉장히 이제 교양 수준도 높고 지식이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사관 출신이야. 알고 보면은 학은 밑바닥 출신이에요. 1차 세계대전 때 제가 참전했었죠. 네, 그래 참전했다. 학은 밑바닥 출신이고 또 역사적으로 이 학업 출신이 유명한 게 명나라 황제 주원장. 주원장이 그 저기에도 나와요. 영화 그 동방불패도 주원장이 나와. 그 보면 명교라는 사이비 종교의 간부야. 그리고 이제 도적이고 거지 출신이거든. 그렇죠. 거지 출신. 그런 사람이 이제 그 황제가 되거든요. 근데 지식은 또 풍부해, 이 사람도. 비슷하네. 그런 꿈을 꾸네. 그게 이제 이른바 서울법대 판검사고 대립되는 강신업 신혜식 대표 전문대 출신입니다. 그 뭐 본인이 스스럽게 잘 얘기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학력 차별은 보수가 훨씬 심해요. 당연히 그렇게. 그 정말 진보도 심합니다, 요즘. 아주 심해졌습니다. 건데 아주 심해졌습니다. 신 대표의 그 보수운동 경력 보면요, 이미 공천 받아야 될 사람이 20몇 년간 맨날 이용당하고 팽당하게 반복됐고 이번에 이제 한번 잡아보려고 뛰는 거고. 전광훈은 광신공고의 그 주먹장 출신이에요. 그 뒤에 학력은 전부 다 학원이야, 학원. 그 뒤에 학력은. 그러니까 김건희도 뭐 다 저학력 이 사회적 이 바닥층이 한번 팀을 짜서 한번 그렇죠. 보수도 한번 그런 친위 혁명 한번 해봐야 된다 이거죠. 야, 참 재밌어. 그런데 이제 저런 사람들의 이제 문제는 권력을 잡은 다음에 무너진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저런 경우는. 집권할 능력이 없죠. 엎을 수는 있는데 엎어서 유지가 안 되는데. 결국 이제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죠. 히틀러도 집권하는 과정에서는 이 극우 맹동주의 운동을 했지만은 집권하고 나서는 엘리트들을 써요. 군부 엘리트들을 그대로 쓰고 주원장도 마찬가지예요. 주원장도 결국은 유학자들을 다시 데리고 와요. 하여튼 뭐 이 당대표까지 잡은 다음에 뭐 총선까지 가는 과정에서 난 그때까지 유지될지 모르겠어, 저 사람들이. 근데 어쨌든 한 번은 좀 보수가 떨치고 일어나는다 했을 때 나쁜 현상 같진 않아요. 그러면은 강신업이나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가 제대로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나경원도 마찬가지고. 범 기득권 세력으로 보고 있고. 범 기득권 세력으로 본다. 나경원도 기득권 세력이잖아요. 윤석열 대해서는 이 전광훈이나 특히 신혜식 대표는 이거 분명히 나중에 정리해줘야 될 게 저 사람은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으로서 전광훈과 저를 포함한 보수 인사 200명을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전광훈이 감옥 집어넣은 게 윤석열이에요. 결국 지금은 숙이고 있는데 감옥 갔다 와서 기분 좋을 사람 있습니까? 이게 나중에
터질 가능성이 높아요. 변희재 대표님 그 이야기가 지금 쫙 퍼졌어요. 예를 들자면 MB가 윤석열에게 고마워하지 않는다. 겉으로 사면에서 고맙다고 이야기했지만 뭐 나를 잡아놓은 사람인데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명박이 안철수를 왜 만납니까? 그리고 뭐 권성동도 만나고 김기현 밀고 지금 MB 자기 정치하는 거예요. 네. 자기 정치해가지고 자기 TK 지분 챙기다가 안 되면 수틀리면 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금 장전이고 뭐고 윤석열과 동지의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서울법대 판검사 세력밖에 없는 거고 네. 여의도에서는 없다고 봐야 돼요, 동지가. 그런 상황에서 나경원을 아웃시켰다. 이거는 결국은 공천을 부부가 알아서 하겠다. 뭐 이런 뜻이네요, 그죠? 그리고 이게 나경원을 아웃시키는 과정에서 이제 나경원이 믿은 거는 서울법대 판검사 세력인데 굉장히 기분 나빴을 거야, 서울법대 판검사 세력이. 어떻게 저 김건희 따위만 듣고 나경원을 아웃시키냐. 여기도 균열 갔을 거라고요, 지금 이 행위가. 그리고 내려치는 과정이 너무 저질스러웠거든요. 저질스러웠죠. 너무 저질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서울법대 쪽 이 세력이 놀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나경원은 어쨌든 그 대중적 상징이거든, 그 세력이. 서울법대가 만든 대중적 스타인데. 상징인데 이걸 짓밟아버렸잖아. 네네. 그것도 김건희 같은 여자 말 듣고. 그러면은 서울대 법대는 그렇다 치고 서울대 의대는 어떻게 됩니까? 안철수 전 대표. 나는 근데 의사를 치고 안철수를 의사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의사 활동을 한 적이 없잖아요. 네. 그냥 뒤에서만 있었지. 그 자격증 갱신을 10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된다는데 갱신을 하고 있는가 모르겠네요. 그게 사실 코로나 때 안철수가 가서 이렇게 의사 역할하는 거 가지고 의사 쪽에서 상당히 많이 많았어요. 의사 훈련을 한 적이 없는데 자격증 가지고 저기 들어갈 수 있냐. 예를 들면 우리가 면허증 있다고 그냥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수도 받고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철수는 의사로서의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자기 하나일 뿐이지. 올해 안철수는 저 테헤란노의 주가 조작 세력이랑 더 가깝죠. 따지면 그 세력과 가깝지 의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변희재 대표님 보시기에 안철수 대표가 그래도 중도 사퇴는 안 하겠죠? 끝까지는 가겠죠. 지금까지 안철수가 중도 사퇴한 게 몇 번인데요. 중도 사퇴할 수도 있다. 중도 사퇴가 거의 상습적으로 해온 사람인데 이번에만 안 한다? 아이고.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윤석열 정부와 이제 측근들 입장에서 안철수가 적당히 들러리 써주는 상황, 한 30%, 35% 득표하면은 우리도 어느 정도 이 비윤 세력도 있어라는 느낌도 주고 안철수를 또 완전히 내치지도 않고 하는 절충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신이 있어야지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김기현이 판을 조정할 자신이 있어야 된다.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 다 아마추어들이고 지금 판 짜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게 당대표 선거라는 게 이제 뭐 당원이 지금 뭐 80만 명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이제 불안한 상태니까 그 불안한 상태로 선거를 못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철수를 날려버리든지 아니면은 룰을 바꿔서 모바일을 없애든지 그런 결정을 해야 되고 이런 뭐 선거 방식은요. 지금까지 제가 전당대회를 취재해 보면요. 전당대회 마지막 날까지 룰을 바꿉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특히 여당 같은 경우는 집권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반드시 이겨요. 룰을 바꿔서라도. 결국 안철수를 쓰러뜨리든지 룰을 바꾸든지 결정을 하지 불안한 상태로 못 가는 거죠. 그 말씀하시니까 그 이야기가 생각나요. 전쟁이라는 게 가장 극단적 정치 행위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정치적으로 풀 자신이 없으니까 나경원도 아웃시키는 거고 안철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신감 있었으면 나경원을 오히려 페이스메이커를 올려가지고 뭐 김기현과 단일화 하든지 그런 방식을 썼겠죠. 자신 있으면. 자신이 없으니까 막 치는 거거든요. 저거. 사실 이 안철수 입장에서는 나경원이 있는 상황이 좋았을 거예요. 안철수 입장에서 또 이제 카드가 생기니까 지금 이제 다 안 나오는 분위기가 되면요. 이제 안철수는 더 무섭죠. 그렇죠. 이제 안철수를 타겟으로 해서 공격이 들어올 테니까. 예를 들면 강신업, 황교안, 이렇게 김기현, 안철수 나온다. 그럼 아마 3명이 일단은 안철수를 공격하겠죠. 야, 안철수 대표가 대표 아니네요. 전 대표네. 안철수 의원이 대표가 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룰을 바꿔서라도 만들어낼 겁니다. 예전에 사실 민주당에서도 당대표 선거 때 그 주류 후보가 밀리니까 원래 그 당 전당대회라는 건 전국 대의원 대회를 원래 얘기한 거 아닙니까? 당원 투표라는 건 생전에 생기고. 전국 대의원 대회죠. 그러니까 대의원이 딱 5,000명 적혀 있었는데 갑자기 신규 대의원 3,000명을 투입했어요. 그런 짓까지 하니까. 지금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정당이 전국 대의원 대회라고 해서 전당대회라고 쓰는데 그 이름 바꿔야 돼요. 이런 식이면은 전국 당원 대회가 맞습니다. 이제 점점 이제 당원으로 많이 넓혀졌는데 민주당이 지금 대의원을 고집하고 그러죠. 대의원이 일부 있죠. 네, 대의원에서 이제 저 당은 대의원 없애버렸거든. 네, 민주당이 이제 대의원을 두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쨌든 이제 대의제가 가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엘리트 양성이라는 측면도 있고 두 번째는 지역적 편차가 심하거든. 그래서 예를 들면 호남 당원이 뭐 한 20만 명 되는데 영남 당원은 10,000명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인구 비례의 원칙에 너무 어긋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의원 제도를 일부 두고 있는데 아마 이것도 보완을 해야 될 겁니다. 민주당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근본적인 문제점이 당원과 대의원이 같은 층위에 존재하는 건 이건 말이 안 맞아요. 한 가지만 선택을 해야 돼. 대의원 존재를 하면 이제 이른바 이 당원으로 인한 혁명이 거의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이제 주로 개파가 이제 자주자는 거죠. 그래서 뭐 민주당도 제가 보기에는 대의원을 없애버리고 다른 형태로 바꾸고 전당원 투표로 하고 대의원 대신 정치 엘리트 양성 과정으로서 뭐 열성자 당원이라든가 그런 걸 만드는 방법도 근데 이제 있죠. 국민의힘은 대의원은 이준석 때로 없애버려가지고 없애버렸죠. 그래서 어쨌든 이준석이 나는 뭐 조중동이 개입했다 보지만 어쨌든 나는 뭐 젊은 혁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로. 네네. 근데 이제 대의원이 없어지니까 컨트롤이 안 되니까 컨트롤이 안 이제는 되죠. 모바일을 없애가지고 노인만 투표할 수 있는 그렇게 손을 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마지막까지 시행세책이라는 이름으로서 네, 마지막에 휘두를 수 있는 안 거죠. 되면요 그냥 모바일 없애가지고 노인만 투표도 만들어버릴 겁니다. 지금 유승민 의원은 아예 이제 출마를 접었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의미가 없어졌어요. 의미가 안 나오는 게 맞겠죠. 네, 의미가 없어졌어요. 유승민 의원을 위해서도 그 제3의 길을 생각하고 네. 윤석열 타도 투쟁에 나서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럼 탈당해야 되는데? 아니 뭐 제명 나갈 때까지 버티면 되는 거죠. 뭐 제명 나갈 때까지. 때까지. 예. 윤석열 계속 발언만 하면서 이제 총선 때까지 좀 이제 윤석열에 대해서 비판적인 국민들의 지지를 끌어모으는 게 근데 그러려면 좀 이 자리에 있는 게 낫죠. 그래서 사실 뭐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에 대한 입장이 애매해서 저렇게 얻어맞으면서 그러면서 지지율도 또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분명히 싸우거나 아니면 머리를 숙이거나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해야 되는데 택하지 않았잖아요. 그 나경원은 이제 윤석열은 자기한테 잘해주는데 왜 김건희가 나를 공격하는 거 안 막아주냐 이래서 이제 메시지가 흩어졌는데 만약에 나경원이 출마를 했었다 그러면요. 나경원은 이렇게 주장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 오빠는 너무 좋은데 김건희는 악철 만나서 못하고 있으니까 이혼을 시켜버리겠다. 나라를 위해서 이혼하라. 이혼 시켜버리겠다냐고 이렇게 가면 논리적으로 맞아떨어지거든요. 야. 그리고 그랬을 때는 꽤 돌풍을 일으켰을 거예요. 그거에 공감할 만한 국힘당 당원도 있거든. 충분히.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세력들 중에 김건희 씨 지지자가 어쨌든 소수겠네요. 현재는 소수고 네. 그 문제의식 갖고 있는 당원들이 있는데 근데 네. 이제 이 보수 정당의 이 지지층들은요. 태생적으로 권력 해바라기성이 있어서 만약에 김건희가 팍 치고 오잖아요. 네. 또 글로 줄 설 겁니다. 그러니까 김건희를 끝장내려면요. 그러니까 나경원이 지금 붙었어야 되는 거고. 네. 아니 예를 들면은 윤석열이 문재인 정권에서 보수 인사 200명을 감옥 집어넣는데 어떻게 이 당에서 대통령 후보가 됩니까? 그러니까 대세로만 나왔다면 그냥 엎드려 버려요. 그럼 보수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게 보수가 아니고 그냥 불나방들인 거예요. 이게 권력 해바라기들인데 지금 김건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초반에는 뭔가 있겠죠 비판이. 근데 세를 잡잖아요. 네. 조갑제는 이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김건희 찬양할 거예요. 참, 대한민국 보수 왜 이렇게 참 망가졌나라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보수 있을 때도 그랬는데 김정은이 탱크로 밀고 광화문 점령하면 조갑제 같은 자가 제일 먼저 인공기둥 나갈 거다. 요즘에는 그 말들을 다 이해를 해. 윤석열 만세 불렀다, 김건희 만세 불렀다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조선일보가 그런 언론사였잖아요. 원래 이 6.25 때, 네. 6.25 때 이 김일성이 서울 점령했을 때 김일성 찬양 호해보를 뿌린 게 조선일보죠. 조선일보가 또 일제 강점기 시대 때 친일한 행적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 사회주의가 유행하면 또 좌파 지식인들도 막 끌어들이고 뭐 그런 행태를 많이 했죠. 그 일제 때도 의사조약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때도 이제 이 경성제국 제국이었잖아요 그때. 네. 그래서 태극기가 있었다고요. 대한제국 그때 때도 대한제국 때 태극기를 들고 고종 황제 지지하는 시위가 있었어요 태극기 집회가. 근데 1905년도에 이제 의사조약 벌어지고 이완용과 이토우르무가 딱 등장하니까 그 태극기 들었던 인간들이 다 일장기 들면서 이토 만세, 이완용 만세를 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누군지 아세요?
독립협회의 일부들이에요. 아, 그치. 그게 예. 이게 이완용제 그 세력들인데. 그렇죠. 그 세력들, 고종 만세 특기 들었다가 이토 만세 불렀던 그 세력들이 지금 박근혜 만세하다가 윤석열 만세하는 그 선조들이에요, 그게. 네.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보면은 독립협회를 만든 목적이 일본에 대한 저항이 아니고 청나라와의 단절의 문제였기 때문에 거기에는 친일파들도 일부 있었던 거죠. 자, 마지막으로 장제원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장제원은 끝까지 갈까요? 김기현이 장제원이 끝까지 챙길까요? 이 문제인데 네. 장제원은 좀 스타일이 정제가 안 된 스타일이잖아요. 그 자기도 원래 고등학교 때 뭐 락커였고 뭐 주먹짱이었고 뭐 깡패 출신이라 그러더라고 자기가. 아, 여기도 서울대 법대는 아니네. 중대 하여튼 깡패였대 자기 말로. 락도 했고 지금 지 아들도 아들하고 똑같이 산 거야. 그러니까 아들한테 뭐라 못 가는 게 자기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이니까 여기도 서울법대 애들이 볼 때는 불안해 스타일이. 그리고 장제원이는 지가 또 휘두르는 거 좋아해서 영남권 물갈이를 막 시도할 만한 이 기질이 있거든요. 자기가 잡으려고. 그러니까 김기현 쪽에서는 장제원이가 사무총장 되면은 이거 큰일 나겠다 해서 빼는 거지. 그리고 이제 장제원이 좀 실책을 저지른 게 나경원을 쫓아낼 때 너무 거칠었죠. 너무 앞장서고 선배 여성 정치인을 무슨 길거리 시정잡배가 그냥 막 두들겨 패듯 해버렸기 때문에 요 핑계 대고 떨구는 거지 장제원은. 이게 물갈이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물갈이 문제. 장제원 뒤에 김건희가 있다라는 이 설이 많이 돌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건희는 장제원 스타일이 맞죠. 네. 강신업, 장제원 잘 보면 비슷하거든요, 스타일들이. 길거리 시정잡배 스타일들. 그런 스타일들. 그래서 뭔가 좀 판을 좀 뒤집을 수 있는 스타일들이에요. 이 완전 저거네. 이 국민의힘 내의 엘리트주의자들과 시정잡배. 그래 대결이네, 진짜. 야. 장제원이 오히려 강신업하고 손잡을 수 있죠. 재밌다. 저는 이 장제원 의원이나 김재원 전 의원 이런 분들 보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거는 다고. 관상에 쓰여 있어. 아까 말한 대로 쓰여 있어. 이 당의 선조들은 고종 만세했다, 이토 만세했던 그 후예들이기 때문에 여기는 배신은 뭐 아무 때나. 아니 그러면 왜 저기 변희재 대표는 그 보수를 하고 있어요? 저는 보수를 했을 뿐이지 이 정당을 지지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 정당에 발 담은 적도 없고. 그러면 지금 한국의 정통 보수의 흐름은 어디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정통 보수 흐름은 원래 이승만, 박정희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한결같이 독립운동했던 사람이에요. 독립운동 맞습니다. 그 사람을 팔 뿐이지 실제로 이 보수의 뿌리는 나는 이토 만세 뿌리라고 봐요. 고종 만세하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고종 만세란 게 아니고 그렇죠. 고종 폐위 운동을 했잖아요. 고종 폐위 운동을 했고 저기 공화주의 운동을 했죠. 혁명가죠, 혁명가. 혁명가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보수주의가 아니고 무지막지한 이제 개혁가 혁명가인데 그쪽에서 피를 물려받은 게 아니야 지금 보수는. 사실 이승만은 이제 나중에 이제 독재라든가 이런 문제들로 큰 문제가 됐지만은 이승만의 사상은 미국의 공화당하고 거의 이제 이 민주주의 자유주의의 이제 한국의 이제 선구자인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 정당이 이승만의 이 후예들이라고 하면요 왜 이승만 기념관이 아직까지 없습니까? 이 사람들이 집권을 몇 번을 했어요. 전두환 때 박정희 전두환 때 다 집권했었고 김영삼도 집권했었고 이명박 박근혜 집권했는데 그렇게 많이 집권하는 과정에서 건국 대통령 이승만 기념관이 왜 없습니까? 김대중 기념관 있죠, 노무현 기념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보수 세력은 이승만의 후예가 아니라 그 고종 만세, 이토 만세, 친일 세력의 후예라고 봐야 돼요. 근데 참 보수 세력이 안타까운 게 추앙할 만한 사람이 없어. 박정희는 왜 추앙하는 줄 알아요? 박정희 때 부자가 된 수많은 기업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직 살아있어요. 살아있어. 박정희 만세하면 돈이 들어와요. 이승만 때 사람은 다 돌아가셨어. 돌아가셨고 어쨌든 역사책에 이승만 독재자라고 기록이 돼. 독재자하는 것을 못 막은 이유가 이승만 만세에 돈이 안 들어와. 박정희 만세하면 돈이 들어와. 그러니까 보수에서 이승만은 버려버린 거죠. 돈이 안 되니까. 사실 한국의 대통령들 중에 보수라고 할 만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정통 보수라고 할 만한 사람은 김영삼인데 이 IMF 때문에 그 어른도 그래서 이제 이 정통 보수라 그러면은 그래도 이제 이 이승만 박정희 이제 건국과 근대화를 이어야 되는데 김영삼 씨는 어쨌든 뭐 반박정희였으니까 이제 정통이라고 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근데 또 문제는 그러면은
그럼 박정희 유신 때 그러면은 유신을 찬양했어야 되느냐? 아 유신은 여기서 걸려있기 때문에 유신은 극우죠. 그러니까 유신을까지 찬양하면은 이거는 뭐 나치즘이지. 넘어가니까. 예. 그래서 세대가 넘어가야 되겠구나. 유신에서 그때 활동하지 않은 차세대 때 보수가 복원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본인이에요 그러면? 아니 이제 또 586은 네. 전두환 때 또 문제가 걸려요. 586 같은 경우는. 그때부터 이념 추정했기 때문에 역시 2세 넘어가서 70년대생이 돼야지 보수가 복원되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최대집이라는 이제 보수 인사가 나왔고 우리가 지금 좌우소통해가지고 윤석열 퇴진 운동한 쪽도 안진걸, 김용민, 임세훈 다 70년대 이하생들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좌우연대가 좀 쉽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념 투쟁했던 바로 아래서다 보니까 특히 이거는 보수가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이야기하는 이제 보수 이데올로거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갑제는 아닌 거고, 그죠? 조갑제는 이제 불나방파로 이제 정리된 거고. 거기는 뭐 사실은 김영삼 지지했었고 네. 뭐 복잡해요 거기. 네, 불나방파로 됐었고 정규재 씨도 그건 전경련. 전경련 이권 시장주의자지. 네, 이권 세력이 이권 세력인 거고. 아무 의미 없는 사람입니다. 복거일? 그거 다 전경련 세력들. 외부에서 할 때 보수라는 사람들 거의 다 전경련 돈 받고 복거일, 공병호 뭐 다 이제 전경련 세력 앞잡이들이에요. 사실 그렇게 보면 이제 정치적 보수주의자가 제대로 없네요. 그러니까 없어서 70년대 이하가 새롭게 이제 이 보수를 다시 재편해야 되지. 윗세대들은 독재 정권에 부역했던지 전경련에 부역했던지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정치적 보수주의자들은 민주당에 다 있습니다. 민주당 수박들이 다 알고 보면 보수주의자들이에요. 그분들이 보수주의로는 쓸만한 사람들이에요. 네. 참. 알겠습니다. 결국은 김기현이 되는 걸로 보고 계시네요. 아니죠. 김건희가 엎으려고 하면 시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시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예, 여기서 좀 변수가 있고 아까 말한 대로 물갈이 문제가 때문에 네네. 그대로 김건희에게 편하게 집권은 안 될 것 같아요. 물갈이를 하는 방향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나경원 의원의 정치적 장래는 어떻게 될까요? 어둡죠. 어둡다. 예. 유승민처럼 일단 들이받았어야지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있는데. 네. 여전히 이제 윤석열은 나의 영원한 오빠. 그래도 공천만은 주세요. 이야기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불출마 선언하고 제일 먼저 올려놓은 영상이 윤석열 지지하는 영상 올려놨기 때문에 이제 동작의 공천은 그대로 주세요. 그 이야기 한 거죠. 안 돼요. 네. 거의 이제 막 끝난 게 아닌가. 정치 지도자로서 클 제목이 아니다라는 게 판명 났다. 유승민하고 비교했을 때 유승민은 이제 자기 기회를 만들고 있어요. 근데 나경원은 없어졌죠. 그 나경원이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솔로몬의 재판에서 진짜 엄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본인이 진짜 엄마면 가짜 엄마는 누구예요 그러면? 그것도 그런 정도로 비유하려면은 김건희를 까던지. 그렇지. 그 정도 말을 하려면은. 예. 그러니까 김건희랑 맞붙을 용기가 없는 거죠. 김건희는 그냥 팔 걷어붙이고 덤비는 스타일이잖아요. 네. 서울대 법대냐 아니냐의 차이네 또. 길거리에서 그냥 막상할 수 있는 스타일이고. 머리 이제 머리 잡고 머리끄댕이 잡을 수 있는. 벌써 지금 자기 아버지가 뭐 어쩌고 아버지 사학 그것도 걸려 있고 이러니까 못 덤비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법대 세력과 김건희, 강신업, 정광훈 싸우면은 의외로 강신업 쪽이 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변희재 대표님은 서울대 출신이잖아요. 저는 이제 인문대라 보니까 법대가 아니라서 인문대 같은 경우는 별로 가진 기득권이 없어서 시정잡배들하고 잘 어울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변희재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또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내가 여러 프로그램 나가면요. 네. 김건희, 강신업만 얘기하면 막 화를 내 다른 패널들이. 왜요? 그런 찌라시 같은 얘기하지 말라 그러는데 네. 현실이 찌라시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찌라시 무시하면 안 된다 지금은. 아까 얘기했던 그 썬데이 저널 찌라시인데 현실이 찌라시인데 어떡할 겁니까? 그 찌라시 무시하지 마라 요즘 시대에는. 제가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평론가가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지점들이 많다. 근데 그 이해가 되지 않는 지점에 김건희 천공을 넣으면 이야기가 진행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우리 나경원 의원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나경원 다음은 누굴까요? 딱 이제 답은 나왔죠. 결국은 윤석열, 김건희 마음대로 국민의힘은 돌아간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대통령이 상권 분립인 상황에서 정당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헌법을 유린하는 행위일 수 있다. 라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